한국의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시급히 확보하길 기원합니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대만도 친중 성향의 국민과 정치인이 너무 많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10년 만에 저렇게 생산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삼성 이재용이 2030년에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한다니 그렇게 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만이 한국과 미국을 도발하는 수위가 높아지면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을 결성해 대만을 참교육시켜준 속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대만, 중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채 미국에 일방적으로 호의적인 외교 태도를 보였는데요. 최근 대만은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 대신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선을 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육성책은 제조 비용이 높아 헛수고 대만보다 50%가량 비싸다. 장중머우 TSMC 창업자의 충격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22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중머우 TSMC 창업자는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의 반도체 현지 제조 등과 관련해 제조 비용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대부로 불리는 장중머우 창업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대만보다 50%가량 많다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는 비싼 낭비이자 헛수고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매체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10년 내로 절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며 삼성 10년 내 TSMC 못 이긴다. 대만 매체가 단언한 이유.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만이 선을 넘자 결국 미국이 대만의 등을 돌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 동안 중요한 기자회견마다 이렇게 반도체형 웨이퍼를 손에 쥐어들며 미국의 반도체 부활을 만들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수백조 원을 투자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40조 원을 투입해 신규 팝 4기 건설을 발표했고 마이크론은 10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사활을 건 바이든을 면전에 두고 헛수고다. 미국의 반도체 육성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발표한 TSMC. 확실히 선을 넘었죠. 삼성 10년 내 TSMC 못 이긴다. 대만 매체가 단언한 이유. 대만은 한국도 이렇게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대만 매체가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를 코로나 이미지와 합성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사실이 한국 매체들에 보도되면서 한국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보도한 대만의 TVBS는 19일 홈페이지에 중국어와 한글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 내용을 보시면 지난 3월 16일 TVBS 메인 채널 7시에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 중 태극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문양을 부적절하게 이미지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태극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문양을 부적절하게 이미지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즉각 삭제하였고 내부적인 검토 및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만약 대만이 미국의 국기와 코로나를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에 내보냈다면 이렇게 사과문 한 장 올리고 사건을 끝내려고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를 총괄한 프로듀서에 대한 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을 테지만 이번 사과문에는 검토 및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했을 뿐 그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황당하죠. 결국 한국과 미국이 대만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만은 그동안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만 믿고 한국과 미국이 절대 자신들을 등지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모든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대만의 TSMC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만 패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의 경우 텍사스 테일러시에 20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1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접촉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홀로 이렇게 미국에서 파격적인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대만은 작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대학교 반도체 학과를 졸업한 이들은 대만에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계는 2025년까지 7만에서 9만여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에는 3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중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2배로 늘었는데도 여전히 2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주후 자국 대학교에서 반도체 학과를 졸업한 이들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취직했을 때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아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졸업 후 타국의 반도체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많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졸업 즉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로 취업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의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학과생 모두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입학 정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0명 내외이며 2023년부터 매년 100명 내외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과 신설 초기 2년 동안 새내기과 정학부 학생들은 2학년 진학 시점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학과 학생 전원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은 반도체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인 만큼 지속적인 역량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시스템학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서강대 그리고 한양대의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학비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아시아 대학 랭킹 상위 20위권을 보시면 한국의 대학교는 수두룩합니다.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이 있는데 대만은 대만국립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인력 부족으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육성책이 헛된 수고라며 조롱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인력 부족으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대만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만은 중국에 편입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대비해 미국이 앞으로는 더 이상 대만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인텔 등 자국 기업에 폭발적인 지원금을 지원해 대만 의존도를 대폭 낮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기업을 콕 집어 칭찬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올해 인텔의 오하이오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는 역사적인 투자다. 미국 역사상 반도체 제조 분야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다. 7,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며 극찬했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의 TSMC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뉘앙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극찬을 했던 인텔과 삼성전자와는 달리 대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반도체의 75%가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가장 진보된 칩의 90%는 대만에서 제조된다. 3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단 1% 미만이다라며 대만 의존도를 대폭 낮출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최고 수익률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이 영상에서 최근 밝혀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미 전 세계 여러 매체들에 의해 공개된 사실이라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제 제재만 가할 뿐 직접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은 선택을 할 텐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대만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군이 대만의 군사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중국이 대만 침공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만 매체의 태극기 조롱에 이어 한국과 미국의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두고 헛된 수고라며 빨리 접는 게 돈을 아끼는 것이라며 선을 넘는 조롱을 퍼붓고 있는 대만을 구제해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중국이랑 대만이 붙는다면 러시아랑 우크라의 경우처럼 최대한 길게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양국의 국력을 사이좋게 갉아먹어야 우리나라가 득을 볼 테니까. 물론 대만 독립은 지지합니다. 중국에 넘어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사과해도 소용없죠. 여태까지 한국 관계 하늘같이 그 아니고 계속 일본과 손잡고 혐한하지 않았냐. 그런 사과 하나로 해결될 리가 없지. 저런 혐한 국가는 상종 안 하는 게 답. 무기 판매도 장기적인 중국의 기술 유출 위험의 국가. 섬이나 대륙이나 똑같다. 경망스럽고 겸손할 줄 모르는 이건 타고난 국민성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